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스와 그 제거 장치의 조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많이 보는 패턴입니다. 사불화 규소죠. 얘네들은 충전탑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얘네들이 규산 같은 것들이 되면 약간의 고형물의 어떤 수막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충전탑은 결국은 이 탑 내에 충전물이 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득그득 충전물이 있다고 하면 이 공간 내를 폐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불화규소 같은 걸 함유하는 가스들은 충전탑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쏴줘야 돼요? 분무탑을 사용해야지 됩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불화규소가 물에 흡수될 때 생성되는 규산이 수면에 고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충전재의 공극을 막고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극을 막고 흡수를 저해하므로 액분산형 장치 중에서 충전탑은 사용하지 않고 분무탑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 53번. 흡수탑에 만약에 충전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충전물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거저 먹으라고 주는 거죠. 가스 및 액체에 대해 이 안에 있는 충전물은 내식성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거, 여기 거 무조건 챙겨 두셔야 되겠죠. 이런 그 문제들은 충전물이 구비해야지 될 조건들을 쓰시오 하고 2차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1차 준비할 때 같이 꼭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석유 정제 시 배출되는 H2S의 제거에 사용되는 세정제는 이건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 사실은 이거는 다 암기하시기 힘들다고 보고요. 다이에틸 아민을 통해서 HA2S를 제거합니다. 황화수소는 알칼리를 사용한 충전탑식 흡수 처리, 중화 및 산화 처리, 그 다음에 첨착 활성탄, 점착이겠죠. 흡착 처리, 그 다음에 다이에틸 아민 용액에 의한 흡수 처리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후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드를 아까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럴 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잉여 공기의 흡입을 적게 한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보죠. 후드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의 슬로트형의 후드를 설치했어. 그래서 이 공간에서 빨아당기는데 잉여 공기라는 게 뭐냐면 이 뒤에서부터 불필요한 공기들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나는 이 오염원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 오염원만 여기에다가 빨아다니고 싶은데 여기를 이제 거리를 X라고 두죠. 이 공간의 것만 빨아당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바깥에 다른 곳에 있는 불필요한 공기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게 하려고 원래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해주죠. 방해판 같은 것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흡입을 적게 하고 충분한 포착 속도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포착 속도라는 건 뭐예요? 이 물질이 이 물질로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속도, 그래서 포착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제어 속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물질이 후드 내로 잘 유입될 수 있는 최적의 속도를 말합니다. 최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작용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후드를 발생원 자체에다가 근접을 시켜야지 되고요. 분진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처리하는 물질 후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후드 개구면의 중앙부를 열어버린대요. 그래서 흡입되는 풍량을 최대한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포착 속도를 최소한으로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56번. 다음 입경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서 주로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먼지의 입경 측정에 이용되고요. 그 측정 장치로는 앤더슨 피펫이라든지 침강천칭 광투과 장치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앤더슨 피펫은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입자상 물질만 좀 걸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여기에는 큰 입자들은 아래에 침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자그마한 입자들은 여기 공간 안에 뜨거나 가라앉거나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는 큰 게 많은 곳이 있고 어느 공간에는 작은 게 많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제 피펫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소요 시간 후에 이 지금 X상에 있는 입자들이 침강되는 구역이 다 다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입자에 침강하는 속도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앤더슨 피펫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거? 액상 침강법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 속에 분산을 시킨 입자가 침강하는 최종의 종말 속도의 크기를 이용해서 입경을 구하는 방법인 액상 침강법은 스토크스 법칙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액상 침강법의 측정 장치는 안데르슨 피펜법이거나 켈리 튜브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죠. 넘어가죠. 57번 배출가스 내의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건식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배출가스 중에 SO2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였죠. 얘가 95% 이상 나온다니까. 얘랑 처리하는데 대부분 건식법일 경우에는 뭘 써준다고 했냐면 소석회를 써서 여기에다가 약간의 산소를 가미를 시키면 석고로 나오고 그 다음에 CO2로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건식법의 어떤 아주 그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 가미를 하면 HO2를 가미하면 그게 습식인 거예요. 효율은 뭐가 훨씬 좋냐면 습식이 훨씬 좋습니다. 물을 쓰기 때문에 물론 폐수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습식이 나은 거야. 그러니 지금 장치의 규모가 큰 편이다. 습식을 쓰면 일단 물을 쓰면 어떻게 장치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 그랬죠. 건식을 쓰면 장치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반응 효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고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고 간단합니다만 그만큼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58번. 입자상 물질과 낙스의 저감을 위해서 디젤 엔진에서 연료를 분사시키는데 그 적용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가솔린 자동차의 어떤 방법을 봤었죠. 여기서 스파크 점화를 시켜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크랭크에서 운동을 했던 위아래 수직 운동을 하고 실린더 내에서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꿨다. 그래서 이쪽에서 기화, 그러니까 기화할 수 있는 혼합기인 거죠. 혼합기, 연료랑 공기를 집어넣어서 흡입한 다음에 압축시켜서 폭발시키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배기시키는 이러한 사행정 사이클을 거치는데, 그런데 이 스파크 점화를 시키는 것은 누구만, 가솔린 자동차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디젤 자동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흡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당시 흡기할 때 뭐만 되는 거예요? 공기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공기만 들여보내고 압축을 시키면 그 공기만 압축열에 의해서 열이 터질 것 같은 지점에 뭐만 뿌리는 거예요. 폭발할 당시에 연료를 분사를 확 시켜서 공기와 산화 반응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이 적용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할 때 이 연료를 분사시키는 압력을 저압화시키면 연료를 잘 분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시켜서 잘 혼합이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분사 압력에 최적저하거나 분사율을 제어한다, 이런 거는 약간 도덕적으로 옳은 얘기 같죠. 그 다음에 분사 시기를 제어하면 낙스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촉발시킬 때 연료 안에, 그러니까 이 피스톤 운동을 할 때 불꽃을 한번 태워버리면, 그러니까 폭발을 먼저 시켜버리면 이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얘 크랭크로 피스톤으로 위아래 운동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행동이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폭발을 인위적으로 조금 빨리 해버리면,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화 시기를 빠르게 하면 이 공간 내의 온도가, 폭발을 일찍 시켰다는 얘기니까 이 실린더 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 이러면 누가 많이 나와요? 낙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대신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얘 대신에 CO랑 HC 이런 거는 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전 연소를 시키려고 하면 충분한 체류 시간, 높은 온도에서 충분한 체류 시간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나오는 대신에 얘는 좀 덜 나온다고. 근데 점화 시기를 조금 늦춰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이러면 이제 낙스는 많이 나와요. 대신에 CO라든지 낙스는 많이 나오는 대신에 CO라든지 HC, 이거 반대로 한 것 같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요걸 반대로 했죠. 낙스가 적게 나오는 거지. CO랑 HC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도를 조금 높이면 낙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 점화 시기를 조금 늦추면 낙스가 좀 적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낙스를 좀 덜 내보내야지 될 때는 점화 시기를 좀 늦춰서 오히려 지금 CO라든지 HC 같은 것들은 삼원 촉매라든지 이런 걸로 혹은 다른 기술로서 절제가 되고 저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걸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점화 시기를 좀 늦춰서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사 시기를 좀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팁을 좀 보시면 디젤 엔진은 이렇게 돼 있죠. 압축 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커먼 레일 인젝션 시스템을 사용해요. 플런저를 이용한 분사 시스템인 경우 전자 제어가 가능한 고압 분사 방식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는 공급 펌프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 후에 분사 펌프, 분사 밸브, 그 다음에 실린더 순으로 연료가 분출되고 분사되는 압력은 항상 고압을 유지해야 하며 디젤 연료 특성상 기화가 잘 되지 않는 연료의 어떤 미리파라든지 기화를 촉진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분사되는 연료 시스템에 비해 연소 효율이 높아져서 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압력이 저압화를 시켜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압화를 시켜야지 된다는 거죠. 넘어가죠. 59번 펄스젯 여과 집진기의 압축 공기량 조절 장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은 지금 디퓨저 튜브라고 되어 있는 확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어서 여기 만약에 필터, 백필터라고 할까요? 여기는 지금 펄스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펄스젯 이라고 하면 이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 공간 내에 집진될 분진들은 이 안쪽으로 쌓이고 청정한 공기들만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압력을 처음에 넣어주는 공기의 압력을 잘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약간 가림막처럼 되어 있는 게 확산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이제 뭡니까? 들어오는 기류를 좌우로 확산을 시켜주는 날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날개 긴 역할을 해서 이것들의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공간 내로 잘 유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량을 조절시켜주는 거. 만약에 너무 과해 그러면 좀 닿는다는 얘기인 거죠. 날개를 좀 접어서. 그래서 그 조절 장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확산관, 디퓨저 튜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밀도 0.8, 그 다음에 유체 점도가 3스토크스라면 절대 점도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네요. 동점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동점도 누는 점도 뮤를 밀도 로우로 나누는 거예요. 이 동점도의 단위는 3스토크스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하셔야 돼?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이게 스토크스의 단위인 거죠. 그럼 얼마라고? 3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동점도라고 되어 있고 뮤는 몰라. 그 다음에 0.8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로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려면 점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지. 3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이거를 0.8을 곱해주는 거죠. 0.8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 분모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뮤가 되는 거죠. 여기 세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요거 다 날라져서 센티미터 하나만 남고 그럼 얘의 단위가 뭐로 나와요?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절대 점도의 단위를 포아지라고 하거나 혹은 센티포아지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램 퍼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슨 단위예요? 포아지의 단위죠. 만약에 센티포아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미리그램, 미리미리, 세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센티포아지의 단위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 곱하기 0.8 하니까 2.4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라고 하는 것이 포아지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죠.